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 U1과 KT 올라 IPTV, LG U+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북한에서 핵실험이 있었죠. 성공을 했네, 생각보다는 좀 못했네, 이런저런 평가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단은 핵실험이라는 큰 이슈가 일단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상당 부분 아마 누구든지 아마 또 하려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얼마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이나 굉장히 굵직한 정치적인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아주 평온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증시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자, 그게 일회성에 그칠 만한 악재인지 앞으로 2차, 3차 핵실험이 또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자, 앞으로 우리 시장에 지속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악재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찬찬히 곱씹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 번 딱 했을 때는 별 영향 없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속되다 보면 그것들이 좀 생각보다 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분명히 없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요, 강정원 부장과 함께 정보 정책 모멘텀을 갖고 있는 CU 메디칼 제시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과 가격 전략 듣겠고요. 네, 고수들의 전략과 종목에 대해서 듣는 이득 후의 작전 타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최근 글로벌 환율 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7개국 G7이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M투자증권 주대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웁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ELK 말씀하셨는데요. 시초가 19,700원과 같은 가격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AS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ELK 어제 기관도 재차 29,000주의 매수까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휴대패커드 이런 PC 글로벌 1위 업체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ELK입니다. 시장 컨센서스 적정 밸류에이션은 27,000원까지 보시고요. 제가 예상 목표가는 21,500원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설명 주십시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CU 메디칼을 준비했는데요. 이 CU 메디칼은 의료기기 개발과 제조, 유통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산업은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향후 5년까지 연간 9% 정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독일과 일본 법인을 신설했고요. 이 선진 시장의 진출을 위한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CU 메디칼의 주요 상품인 심장 충격기는 의료기기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이 고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 CU 메디칼이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와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독일과 일본 현지 법인 설립 비용 등에 의해서 실적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29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 정책 수혜 모멘텀입니다. 심장 세대 동기 개발업체인 CU 메디칼이 정부가 응급 의료 체제 개편을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1조 원을 투입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죠. 6일 정부의 응급 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자 수익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CU 메디칼이 가장 좀 상승세가 좀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부의 투자 부분이 응급 의료 시스템 분야인 만큼 이 응급 환자의 심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 심장 세대 동기 생산하는 동사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U+ 미디어 라이프를 통해서 서울 경기 지역 공동주택에 심장 세대 동기를 공급해온 이런 실적도 반영된 것으로 좀 분석되고 있고요. 응급 상황에 가장 필요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정부 투자의 수혜주로 크게 좀 각광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부터 2017년 이 응급의료 기본 계획에서도 이 전국 어디서나 이 30분 안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실을 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응급의료기금을 연간 2천억씩을 확충할 것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CU 메디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 매출 증가 기대감인데 이 선진국 위주로 사용해오던 이 심장 충격기가 이제 개발도상국의 이 사회복지 인식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해서
자동 심장 충격기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이런 그 의복형 생명 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발하면서 다양한 제품 믹스를 좀 한 모습을 보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 중국에서의 제품 인증이 끝나면은 이 개발 도상국까지의 공략이, 시장 공략이 좀 가셔야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은 250억, 영업이익은 57억, 순이익은 45억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상 EPS 대비 현주가 PR 1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밀 업종에 대한 성장성,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 평균과 비교했을 때 PR 30배 정도 전후대로는 좀 감안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시유 메디칼을 오늘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히 발생하는 그 응급 환자에 대해서 그 사람 생명 같은 걸 좀 살리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심장 박동기 같은 그런 제품들을 생산한 시유 메디칼에 대해서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 등등 가격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3,300원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역시 11,900원 매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비교적 짧게 잡아주신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헌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이명식 전문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진행되고 있습니다. 7.7포인트 거래소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조금 못 미치게 0.93포인트 그나마 상승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명수 전문가께서 동시효과 상황 거래소 쪽 봐주십시오. 네. 금일, 일단은 한 9포인트 동시효과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일단 1950포인트 안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150만원 그 돌파를 앞두고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차 동시효과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4% 상승 출발하면서 20만원대를 일단은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 최근에 강세 국면이 전개되었던 현대모비스 금일은 약보합 출발하면서 30만원대 그 전후에 등락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죠. 삼성생명의 경우 최근에 가격이 컸는데 금일의 경우는 소폭 받는 국면이 전개되면서 10만원대를 지지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일 프로그램 차익 매물이 최근에 그 금융주 쪽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러한 대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SK 하이닉스 현재 1%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5,000원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KB금융 최근에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을 해서 현재 1%대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그 우려가 많았던 LG 디스플레이 현재 1.2% 출발하면서 3만원대 회복이 안착이 될지 일단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역시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전반적으로 금융권들의 상승 출발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하위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산발적인 그런 혼조 출발이 예상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의 동시효과 진행 상황은 지금 1.19포인트 상승으로 소폭 그 상승폭이 늘어난 양상인데요. 유창희 대표께서 봅니다. 네, 좀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좀 소폭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저께 북핵 실험 영향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밀렸던 부분들이 오늘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동시효과가 형성이 이제 505포인트 정도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505포인트면은 일단은 21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1차 조정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다라면은 일단 기간 조정이 끝나고 한 515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셀트리온이라든지 CJ 오쇼핑, 파라다이스 모두 전체적으로는 그냥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약간 보합세, 혼조세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저께 CJ ENM 같은 경우 한 7%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급락이 약간 모양이 조금 안 좋아졌는데, 오늘 만약에 0.8% 약 1% 정도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CJ ENM 같은 경우가 한 33,000원 정도가 지켜지지 못한다라면은
오늘 CJ ENM의 추가 하락이 코스닥 시장에 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CJ 홈쇼핑이라든지 지혜홈쇼핑 같은 경우도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좀 띄고 있었는데 조금 오늘은 CJ 홈쇼핑 한 1% 정도 가까이 갭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혜홈쇼핑은 조금 쉬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적으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좀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7,000원대에서 지금 계속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전체 종목군들이 조금 변곡 쪽에 놓여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동시효과 상황 진행하다 보면요, 한 10분여 전부터는 상당 부분 좀 상승했던 것이 개장으로 다가갈수록 그 낙폭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초반의 수준을 좀 유지하든가 아니면 소폭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징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게 쭉 동시효과 상황을 매일같이 진행해본 입장에서는 오늘은 좀 증시가 좀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지금 북핵 실험이라는 그런 이슈 하나도 일단은 완결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도 긍정적으로 오히려 작용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고요. 자, 출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89포인트, 6포인트 상승한 1951로 거래소 시작했고요. 1.5포인트 상승한 코스닥은 505.17로 역시 상승장으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명수 전문가께서 거래소 출발 상황 봐주십시오. 네. 그 장 초반부터 약간의 그 차익선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주일이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좋은 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그 눈에 띄는 것이 한국전력하고 기아차의 선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는 3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차의 경우 모처럼 만에 1%대 상승하면서 5만 원대를 회복을 했네요.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 계속해서 미국, 중국 쪽에서 그 자동차 판매가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최근 낙폭을 만회한 하반 경직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역시 SK 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금일도 1.2% 상승하면서 25,000원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다 보니까 상승 폭은 미미하지만 장 초반에 살펴봤듯이 역시 LG 디스플레이가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우리금융, 하나금융주주 쪽으로도 견조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낙폭이 심화되었던 건설주 쪽에서 현대건설이 1% 상승하면서 67,90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그 흐름은 상당히 좋은데 중위권에서는 약간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죠. SK CNC라든가 CJ 제일제당, 일부 그 내수 관련주, 방어주 종목들의 경우 현재 상승 탄력이 미미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징적 요소로서는 OCI 전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금일도 2.4% 상승한 17만 1,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그러한 그 업체들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황 바닥이 현재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여겨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역시 운수 쪽에서 살펴보면은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었던 CJ 대한통운 역시 금일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을 출발하면서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 두산그룹주들의 경우 최근에 일단 급락 국면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현재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일단은 오전장 초반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현재 출발 상황을 보면 2.61포인트로 상승폭을 오히려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유 대표님? 네, 코스닥 시장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506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일단은 505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딱 21선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1선 시작을 한 상황에서 오늘 여기서 좀 치고 나가면서 어저께 고점대가 한 207포인트 정도가 갭상승이 나왔던 자리가 207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위에서 마감을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120선 라인이 한 508포인트 정도 놓여있기 때문에 507에서 508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는 조금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시장은 조금 눌리는 모습을 띌 때 코스닥 시장이 반대로 강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다는 부분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U자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U자형으로 지금 시장이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120선 돌파를 좀 시도할 수 있다. 그러면 120선 돌파가 이루어진다면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15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 그 변곡 자리 21선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 지금 506.5포인트 정도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506포인트 이상, 507포인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간다라면은 시장 자체는 일단 515나 510포인트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을 조금 보신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소폭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뭐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좀 보신다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거래소 대비해서는 오히려 강하게 좀 매수세가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같은 경우는 크게 매수가 없었지만은 뭐 지난 8일, 7일, 6일, 5일 모두 본다라면 100억대 이상, 2, 300억 정도 외국인이 계속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라면은 뭐 셀토리나든지 CJ 오쇼핑, 파라다이스 모두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다음 같은 경우가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1차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한 달 기간 조정이 좁은 박스권이 나오고 나서 그 고점을 다시 돌파시키는 모습을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11만원대 혹은 이 종목은 11만 5천원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률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도 4,9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달을 박스권을 형성하고 나서 상승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조금 수렴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변곡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SFA 같은 경우 1.6% 정도 올라오고 있죠. 이게 삼성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투자 수혜 기대 중인데, 만약에 SFA가 만약에 지난주 초반에 급등세를 보이고 1차 눌림목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55,000원 정도까지 혹은 54,500원 이상 55,000원대까지 계속 올라온다라면은 SFA를 중심으로 한 또 LED 관련된 부품주들도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도 삼성 관련된 카메라를 모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파트론이라든지 SFA가 강하게 나간다라면은 오늘 코스닥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약간 이제 특징주를 조금 보신다라면은 오늘 이제 어쨌든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뭐 스페코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띄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모두 조금은 이제 이슈가 좀 끝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오픈 베이스가 일단은 아침에 점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또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오늘 힘을 내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의 점검입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 80전이 하락한 1,086원에 개장을 했고요. 1,085원 30전까지 하락한 이후에 다시 개장가 위로 쪽 소폭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는 1,086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위험 자산의 강세와 이를 배경으로 한 위험 통화들의 강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 다우지수와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 그리고 뉴질랜드 달러 등 3대 주요 상품 통화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 원화 역시 동반 강세 압력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달러 N의 경우는 지난밤 94엔대에서 93엔대로 급락했는데요.
지난밤 G7의 공동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한때 G7이 일본의 완화 정책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달러 엔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만 G7 관계자로부터 G7 성명이 엔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다시 급락했고요. 시장은 G7 성명서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매우 보기 드문 장면을 드러냈습니다. 엔화의 반등과 함께 N1은 1155원대에서 1173원대로 반등했습니다만 달러 원에게 상승 재료로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달러 원이 어제는 장중에 1098원 시점까지 상승했습니다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에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해석하면서 차익 실현성 달러 매도와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출회되었고요. 1090원 8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1080원 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저가 매수냐 사이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고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엔화나 유로화 그리고 상품통화 등 해외 주요 통화들의 움직임을 보면 현재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달러원 역시 반등의 여지를 열어두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엔화가 G7 회의를 앞두고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G7이 외환 시장에 구속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만큼 엔화가 약세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상품 통화들의 경우는 다시 약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 원에게는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이 공존하는 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80원 중반대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경발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한국밸류21의 이득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준비하신 전략은요? 글쎄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나 싶었는데 어제 북한에서 핵실험을 강행을 했죠. 최근 부진했던 증시에는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도 한몫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고전 악재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시장이 바라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1,300원 가까이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하락폭도 비교적 크지 않았고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핵실험 강행이라는 사태의 중대성에 비해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선방한 하루였다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 핵실험이라는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외국인이 오늘도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올 것이냐겠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994년이죠.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때부터 어제 3차 핵실험까지 약 20년 동안 지금까지의 북한발 악재가 터졌을 때 반짝 급락 후에 안정세를 빠르게 찾았다는 것이겠죠. 이미 시장도 그렇고 국민들 생각 자체가 의연하게 대처하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시장도 그러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수의 상승이냐 하락이냐겠죠.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 제가 다른 이평선을 싹 지우고 5일과 21선을 좀 진하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단 보시면 현재 빨간색 부분 21선에 대한 저항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의 모습이죠. 21선이 1960포인트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그동안 북한발 악재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 디커플링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을 못했다면 이제는 악재 소멸로 판단하고 이번 북한 리스크 때 개인들을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상당히 지루하게 기간 조정으로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버리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를 급등으로 이끌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게 좀 저의 생각인데 일단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우하향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우하향이 뭡니까? 이 빨간색 21이평이 아래로 꺾이는 모습이 우하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골든 크로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선이 불과 1월까지만 해도 2,000포인트 근방이었습니다. 2,000포인트 근방이었는데 근데 이 21 저항이 지수가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면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려는 모습이 오고 있다. 즉 21이 우하향하면서 5일이 평선이 우상향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골든 크로스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1월 내내 말씀드렸던 1920에서 30포인트에서는 적극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되는 구간이 아니냐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럼 기간 조정이 나오면 언제까지 나올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내일이 일단 옵션 만기이면서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고 주 후반에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뭘 중점으로 둡니까? 바로 환율이죠. 환율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 선진국 간에는 엔화 약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체가 국내 증시에는 충분히 좋은 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심화됐던 디커플링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 증시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가 상당히 좋았는데 우리도 반격할 수 있는 상황은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냐, 이게 좀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뱅가드 물량인데 이미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뱅가드 지수에 편입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들이 몇 있습니다. 몇 있는데 몇 있더라도 이게 지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한 방에 매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 1920에서 30포인트 하방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서의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을 보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페코 빅텍 오른다고 좀 따라잡지 마십시오. 방산주들 항상 북한발 악재 때는 마지막 카드로 꺼낸 것이 대화 협력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방산주의 무리한 접근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드코 대표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어제 북한 발리스크도 무난하게 보낸 국내 증시가 오늘은 또다시 반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심리 개선을 위해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한지 체크해보고요. 오늘은 관심 종목을 꼽은 증권사도 있습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화광, 충천, 사자성어로 관심 종목 CJ, CGV를 소개합니다.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북한 3차 핵실험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해드리고요. 동양증권은 달라지고 있는 주요국의 성장과 위험에 대해 살펴봅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에서는 악화된 외국인 투자 심리 해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해보고요.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에서는 환율 전쟁 우려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G7의 외환시장 자재 촉구 점검해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관심 종목으로 CJ, CGV를 꼽았습니다. CJ, CGV는 지난해 4분기 영화 라인업의 호조 등으로 분기 최대인 5,128만 명의 전국 관객 수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7번 방의 선물, 베를린 등의 흥행이 지속되고 있어 관람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에 인수한 베트남 메가스타가 현재 5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입니다. 한편 중국 시장 역시 적자폭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주가는 장중 다소간의 출렁임은 있었지만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5거래일 만에 주가가 회복됐으며 2012년 장거리 로켓 발사 시에는 하루 만에 주가가 회복하는 등 해가 갈수록 그 영향력마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국내 증시에 선반영됐던 것으로 여겨지는 북한 리스크 중 한 가지가 이미 나왔다는 점에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의 변동성이 고점에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국내 IT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변화는 향후 관심의 축이 외환시장에서 경기와 위험 등 펀더멘털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지금은 중국 경기 사이클 및 모멘텀 개선에 민감하고 미국 정치권 위험과 남유럽 시중금리 상승에 덜 민감한 업종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종으로는 항공, 전자 부품, 철강, 자동차 부품 업종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최근 시장 약세 이유는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심리 악화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보는데요. 먼저 체감으로 느끼는 벤치마크 변경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한국의 12개월 예상 PER은 8.4배로 절대 레벨도 전 세계 대비 가장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현재 과매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엔화 약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투자 심리 해소 환경은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1분기 실적 발표 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G7 국가들의 외환시장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양적 완화를 통제하는 시장 개입을 차단하는 것으로요. 양적 완화를 겨냥한 제재 수단으로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명서 발표 이후 94엔대에 있었던 엔화 가격이요. 93.3엔까지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시도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좀 제재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치 스캔들로 인해서 독일, 프랑스의 조정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5년 내 최고치인 14,000선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상승률은 강보합 수준이고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있죠. 그 미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설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의 흐름이 지속됐다는 건데요. 정부 예산 자동 감축에 대한 언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숨죽인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시장 좀 돌아와 살펴보겠는데요. 북핵 리스크는 이미 알려진 만큼 증시에는 이렇다 할 약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그 제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북한의 무력 시위가 또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가운데요. 향후 시장은 어떤 충격파가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망의 자세가 좀 좋아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차군단의 큰 폭의 상승으로 인해서 바닥 탈피 흐름이 제시되었었는데요. 지난주와 같은 밴드 하단 1930선 하고요. 밴드 상단 1970선 제시해드리고요.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엔저 현상이 수그러들는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있을 만기 이벤트와 금통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어느 정도 관망의 기조가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엔화 같은 경우는 5년 평균이 88엔으로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밀리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추세가 엔저이기 때문에요. 7월에 일본 참여연 선거 때까지 100엔 이상 갈지 또 같이 지켜보면서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은요. 세아베스티라고 SL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금 현재 종합지수는 1952.48로 6.69포인트, 개장대하고 비슷한 수준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3%대 상승으로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그다지 아주 큰 폭으로 잘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게 좀 쉽사리 무너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좀 주는 장입니다. 자, 업종 스캐닝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수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부터 볼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그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있지만은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21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그 주가는 안정권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 SK 하이닉스의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5일 연속 금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25,000원대 그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다시 한번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이에 따른 모바일 쪽 디램 수요 증가,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간 쪽 수급도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 일단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겠고요. LG전자입니다. 옵티머스 G 프로 출시를 앞두고 일단은 현재 기간 쪽에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LG전자를 비롯한 IT 섹터의 경우 61선 내지 61선을 이탈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근 환율 불안 요인보다는 신제품 출시에 따른 그런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 SDI의 경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반 경직성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IT 섹터의 전반적인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은 자동차 섹터입니다. 현대 기아차, 기아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아차의 경우 상당히 낙폭이 심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1월달 중국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차 뭐 통합해가지고 1월 그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49.4% 상승하면서 약 146만 대 판매가 나타났는데 일단 뭐 3월달에도 중국 쪽에서 판매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내수 경기 부양 정책 차원에서 자동차에 대한 그런 지원이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자동차 섹터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현대모비스의 경우 그 지난주까지는 강한 흐름이 전개됐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그런 가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이긴 하나, 일단 뭐 현대모비스 완성체 업체보다는 펀드멘탈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부품 업체들 중에서 그 SL이 최근 들어서 뭐 기관 매수가 다시 한번 강하게 유입되고 있죠. 지난 그 11월 달 바닥을 찍고 현재 N자형 상승 패턴을 형성하면서 일단은 뭐 한 단계 더 상승하는 모멘텀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그 만도의 경우에도 그 바닥에서 일단은 뭐 주가가 하방 경직성이 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살아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성우 하이텍에 대한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역시 SL과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인데, 성우 하이텍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13,000원대 중장기 이평을 돌파하면서 13,000원대로 회복할지 일단은 뭐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은 그 조선 섹터입니다. 조선 섹터 중에서 그 특징적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틀 전에 삼성중공업 쪽으로 그 기관 매수가 약 30만 주가 유입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 LNG 탱커 2척을 수주를 했고요. 금년도 그 1분기부터 일단은 뭐 다시 수주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48,000원에서 53,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대우조선과 함께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고요. 현재 조선기자재업체 쪽에서는 뭐 최근 들어서 성강밴드가 상당히 양호한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코스닥 쪽에 그 상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환율 불안감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 국면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일단 뭐 다시 펀더멘탈 개선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정유화학 섹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그 드디어 다시 한번 반등 국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N자형 상승 패턴이 다시 한번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춘절 이후 현재 그 아직까지는 재고 감소 요인, 수요 감소 요인이 없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일부 정유 섹터의 경우 춘절 이후에도 일단은 뭐 1분기 내수 경기 부양에 따른 그런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S-오일의 경우에도 뭐 바닥권에서 일단은 탈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뭐 정유 섹터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장 시작 초반 말씀드렸던 OCI 현재 강한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 바닥은 작년 11월 달에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해외 요인 변수로 인해서 그 OCI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독일 그 폴리실리콘 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대폭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면 OCI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 OCI 쪽에서 물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때 포트폴리오 재편 차원에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SKC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소식에 의하면은 뱅가드 쪽에서 SKC에 대한 물량이 약 50% 이상 축소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죠. 이에 따른 물량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에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그 엔화 약세로 인해서 소재 섹터의 경우는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SKC 물량 부담 해소에 따른 그런 반등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IT 섹터도 그렇고 자동차 섹터도 그렇고 수급과 그 다음에 업황 개선 여기에 일단 시장의 이목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철강 기계, 금융 건설에 대해서 유창희 대표가 짚습니다. 네, 오늘 철강 업종을 좀 보신다면 철강 업종도 전체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시장이 포스코 기업이 지금 35만 7천 원, 지금 계속해서 35만 7천, 36만 원대에서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라면 약간 깃발형 혹은 뭐 세기형의 모양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37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뭐 계속 변곡의 연속적이란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값이 다시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 최근 3일 동안 급락이 나오고 오늘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37만 5천 원 정도 혹은 37만 원 지켜지는지,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면은 저점을 새로 갱신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여전히 좀 아니다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하락 추세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풍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원자재 시장이 좀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도 지난주 초반에 강한 반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결국엔 21선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승을 갈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에 대한 변곡이 될 수 있다, 길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다음 주까지는 좀 관망세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철강주는 여전히 일단 포스코 하나만 놓고 다른 종목군들은 기술적인 박스권 트레이드라든지 저가 매수에서 단기 매매라는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계업종을 보신다면 오늘 기계업종도 좀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대장주로 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두산건설에 대한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 못한 부분들, 추세가 여전히 기계업종은 최근에 보신다면 반도체라든지 LED 관련된 기계 부품업종군들은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타 전통 기계업종군들은 약간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추세가 여전히 좋지 못하다는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금융업종을 좀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금융업종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은행주라든지 특히 이제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증권주가 올라오는 부분들 하나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 북핵 실험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있지만 오히려 증권주들은 여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주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일단은 55,000원대를 중심으로 혹은 56,000원대 중심으로 지금 한 달 동안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이아몬드요, 약간 수렴이 마무리가 되는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면은 조금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 53,000원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좀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대장주로 말할 수 있는 대우증권이라든지 우리투자증권 모두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마찬가지 우리투자증권 역시 마찬가지로 약상봉 혹은 다이아몬드형이 완성되면서 상승이나 하락의 좀 추세를 논할 수 있는 위치이고, 대우증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에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부분들. 그럼 증권주가 올라오거나 떨어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또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그건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은행주가 이제 조금 가격 조정이 좀 나온 상황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금융지주가 일단 정부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후발주자로서 견조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일단 12,500원 혹은 돌파가 되는지, 혹은 여기가 돌파되면 13,0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가 계속 추가적으로 4만원 돌파되는지, 만약에 하나금융지주가 4만원 돌파가 된다라면은 다른 은행주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건설업종을 좀 보신다라면은, 건설업종은 이제 어쨌든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12월 말하고 1월
한 중순까지는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그냥 기대감에 그치고 있고 정작 실적은 올해 기대가 되고 있지만 작년 실적이 워낙에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발목이 잡히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좀 차트가 살아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64,800원, 65,000원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7만원대까지 매물 없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건설주의 대장주가 예전에는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이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발전 설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물산 쪽으로 좀 바뀌는 것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임현수 전문가께서 통신유통, 음식료 정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적 요소가 대우인터내셔널입니다. 대우인터의 경우 5월달 본격적인 미얀마 상업가스를 앞두고 이틀 전에 기관 쪽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됐죠. 일단은 3일째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 바닥이 형성된 것 같고요. 현재 목표가도 일단은 하향 조정은 했지만은 지난 작년 10월달 정고점이죠. 44,000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지 한번 중기적 관점에서 살펴봐야겠고요. 현재 중국에서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펼치면서 가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얀마 가스전이 중국 쪽으로 가스관을 연결해서 본격적으로 중국 쪽으로 수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격적인 그런 자원관련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징적 요소가 역시 또 LG상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자원개발주 실적 호전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일단은 하반 경직성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눈여겨보되 일단은 수급이 먼저 개선된 대우인터내셔널 지켜봐야겠고요. 전반적으로 유통 섹터의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롯데쇼핑이 최근에 52주 신고가 이후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통업체들의 경우 소강 상태에 접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섹터입니다. 통신 섹터의 경우 수급이 급격히 분산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상승을 주도했던 SK텔레콤의 경우 고공권에서 일단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고요. KT 쪽으로 일단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 섹터에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 가격 조정폭은 미미하긴 하지만 일단 SK텔레콤과는 주가 차트에서 확연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LG유플러스 쪽으로는 기관 매수세가 소강 상태이긴 한데 수급은 상당히 견조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8,500원대가 중요한 분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전반적으로 통신, 그 다음에 유통 섹터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료 섹터를 볼까요? 그동안의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였던 오리온의 주가 하락이 낙폭이 깊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분기 실적은 썩 그다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는데, 역시 중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성장 동력이었는데, 지난 1월달, 2월달 계속해서 낙폭이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오리온, 다시 한번 안정적인 주가 회복을 찾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빙그레이의 경우에도 최근에 일단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관 쪽에서 수급이 분산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요. 정고점대인 13만원대, 13만 5천원대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음식료 섹터의 경우에도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특징적 요소는 동화원입니다. 동화원의 경우 최근에 거래량도 미흡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사료 부분 쪽에서 환율 하락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소형주에서 우성사료가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사료 업체들이 환율 하락에 따른 최근에 그러한 수혜를 현재 주가에서 뒤늦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성사료의 경우 역시 거래량이 미미하긴 한데 일단은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 그 다음에 음식료,
여러 가지 그 내수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현재 그 지난 그 4분기 그 다음에 올 초보다는 상승 탄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것이 그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IT 섹터, 자동차 섹터로 기관 수급이 서서히 이동되고 있는 것이 금일의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끝으로 테마주 흐름에 대한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뭐 오늘 테마주 방산 관련된 테마주를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뭐 스펙커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 그러니까 이슈가 해소된 이후의 시장이기 때문에 좀 하락세를 좀 연출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스펙코도 장중에는 뭐 한 7%, 한 5, 6% 이상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합권세로 움직이고 있고, 대장주 스펙코가 좀 밀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빅텍이라든지 뭐 슈니드 모두 한 6%대나 7%대 급락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남북 경협주가 그렇다고 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올라오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힘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오픈 베이스는 상한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닉넷도 역시 10%대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안랩이라든지 뭐 솔고바이오 모두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안철수 쪽에 뭔가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감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특징주라고 좀 볼 수 있다라면은 오늘 이제 엔터주 SM이 좀 상승세를 좀 강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내고 있다는 부분들, SM이 4%, YG 엔터, 뭐 로엔 같은 경우가 2, 3%대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특징주라고 좀 말할 수 있는 종목군을 좀 보신다라면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나리자 같은 경우가 어저께 이제 모건스탠리 사모펀드에 이제 인수가 됐죠. 그래서 모나리자 같은 경우가 장중에 이제 10% 그러니까 거의 보합권 출발했다가 장중에 10% 혹은 뭐 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좀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약간 급등락이 좀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들,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데 일단 급등락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YG 파워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상한 한 10%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회사죠. 자회사가 CNT 잉크, 그러니까 CNT 잉크를 개발 성공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회사가 CNT 잉크를 제조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YG파워가 1,100원대로, 그러니까 11% 정도, 11%에서 12%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띄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적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OC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시장 상승을 좀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120선 향해서 지금 507포인트 이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온다라면 U자형으로 코스닥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주말까지는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미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로 다우는 13,000선을 회복했지만 관망세 속에 나스닥은 소폭 하락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북한 악재를 딛고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정치자금 스캔들,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지만 1900 초중반에서 우량 주식 매수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수익 달성 찬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춘제 연휴 기간이 15일까지여서 춘제 종목인 호텔, 여행, 카지노,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매일 유럽의 자회사로 유아동복 전문 기업인 제로투세븐입니다.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현재 알로앤루를 비롯해서 포메즈, 알퐁소 등 의류 브랜드와 한방 유아용품인 궁중비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동복 시장의 경쟁사로는 아가방앤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해피랜드 FNC 등이 있으며 2011년 유아동복 및 용품 매출액 기준 시장의 15% 점유율을 기록해서 보령 메디앙스를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796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유아라든가 이제 아동 관련 용품을 파는 회사는 아무래도 경기를 어느 때도 안 탄다 이런 평도 있던데 그와 관련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2007년도에 중국 법인 설립하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도 했는데 계속해서 중국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중국 166곳의 백화점에 알로앤루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42곳 늘릴 예정이며 알폰소 브랜드도 신규 선보일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궁중비책의 중국 시장 진출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아동 의류 시장은 아직까지 형성 단계에 있어서 내수 소비 확대 정책과 맞물려서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상장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2월 6, 7일까지 공모를 마쳤는데 공모가는 8,300원이었고 오는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엔젤 산업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장외에서 13,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 새로운 새내기 종목이 될 제로투세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처럼 장이 그래도 좀 비교적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잘 대응해서 좀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투자 전략 여쭤볼 텐데요. 이명수 전문가님. 네,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 전에 뭐 지정학적 그 리스크 이것도 뭐 어느 정도 그 차익 매물이 출회된 그 배경 요인이긴 한데 현재 그 차익적으로 그 소폭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일단은 대규모 그러한 그 악성 매물은 소화된 것 같습니다. 전일부로. 전일 비차익 쪽에서도 뭐 한 1,700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어느 정도 뭐 하방 경직성이 강한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유창희 대표께서는요? 네, 일단 오늘 뭐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모두 일단 양봉 위주로 혹은 양도지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들 계속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뭐 9시가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없는데 오늘 외국인 선물이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외국인 거의 한 3,800계약 정도 거의 4,000계약 가까이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켰는데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선물 매매의 동향에 의해서 외도덕 장세가 전출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어쨌든 뭐 최근 변곡 시간이 11시나 2시쯤 되고 있기 때문에 11시 정도의 외국인 선물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지 매도가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대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시간대까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투자 전략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명수 전문가 그리고 유창희 대표 두 분께서 일부 함께 이끌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013-3366-0110으로 무료 문자 또는 전화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면요.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